심장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안녕하세요. 이기홍, 김영윤입니다. 저희는 심장 전문의들로 어떻게 하면 심장도 건강해지면서 동시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최근의 시리즈에서는 약제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뚱뚱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도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약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혹시나 요요는 오지 않을까? 약을 끊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약을 도대체 누구한테 쓸 수 있느냐? 교수님, 어떤 환자한테 쓸 수 있나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쓸 수도 있잖아요. 환자한테 쓰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 중에서도 2기부터 BMI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응증은 결국 비만도 질병으로 인정을 하겠다. 질환으로. 그렇죠. 비만이 질환이니까 약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혈압 높은 환자들한테 체중 높고 했을 때 처방합니다. BMI 좀 높고 질병 동반되어 있는 환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라든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심장병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약제 처방이 가능하다로 저희는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핫하다는 약, 위고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못 쓰니까 싹센다는요 얼마나 수요가 가능한가요? 살이 좀 빠지니까 평생 맞을 수 있나요? 50주, 60주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갈 수는 있는데요. 16주까지 써보고 4% 정도 자기 몸무게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3, 4kg 이상 안 빠지면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약으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이 누구나 다 빠지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게 안 빠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거든요.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살이 4% 이상 빠지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약제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아마 우리나라에 먹는 그 다이어트 약으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약이 아마 현재 큐시미아죠. 네. 이 모 회사를 돈방 속에 앉혔다는 큐시미아도 언제까지 쓸 수가 있나요? 야, 살 빠지니까 이건 평생 쓸 수 있나요? 데이터상으로는 장기간 투여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큐시미아 성분 중에 펜터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처방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상 큐시미아도 저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처방하고 조금 쉬었다가 드세요 하고 이제 권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한 1년까지 복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약물인 이유가, 예전 펜터민 용량이 한 37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7ml 이렇게 굉장히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했을 때 한 달 보고요. 한 1.8kg 봐가지고 안 빠지면 효과 없는다고 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큐시미아는 어찌됐든 간에 평생을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싹센다는 어쩐가요? 싹센더도 가능합니다. 실은 신약 중에 하나잖아요. 평생 써본 사람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쓸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르기는 같고, 또 하나는 약제가 좀 고가지요. 싹센더 같은 경우에는 한 펜당 8, 9만 원에서 13, 15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 달에 펜 몇 개 맞는데요? 용량이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0.6ml부터 시작해서 맥시멈 3mg까지 가는데요. 3mg 갔을 때 맥스로 돈 가면 4, 50만 원이거든요. 꽤 비싸죠. 근데 큐시미아 비싸요. 제가 엊그저께 13만 원 나왔어요. 한 달치에. 그러니까 만만치 않네요. 꽤 비싸요. 어쨌든 우리나라 보험에서 인정 안 되죠. 비보험으로 해야 되죠. 근데 처방이 그랬잖아요. 비만도 질환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탈모도 질환인데 아직은? 그렇죠.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비싸서라도 계속 쓰기는 부담되지 않을까. 이게 허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이어트 할 때요. 저런 것들 도움 없이 생으로 굶으면 돈이 안 들잖아요. 대체나? 대체나는 사투리죠? 대체나 사투리예요? 몰라요, 구독자들이. 아, 그래요? 대체나? 주사를 맞아볼까? 또는 당뇨약을 먹어볼까 하다가 섣불리 이걸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갑자기 요요가 더 오면 어떡해? 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설계를 하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부터 한 달까지는 시기에 집중을 하겠다. 일단은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하는 동안은 운동을 하기엔 난 너무 힘이 없고 힘들 것 같아. 난 너무 극단적으로 좀 뺄 것이다. 자꾸 뒤에 걸 해버리시면 요요라는 거는요, 약에 의해서 살이 빠지면 약을 끊으면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내가 다이어트에 필요해서 요거 약을 채택을 했다가 약만 천천히 오프를 하고 내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를 한다. 요요 없죠. 그래서 저는요, 약 가지고 다이어트, 주사를 맞든 먹는 약으로 하든지 간에 요요 현상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 안 오는 환자들도 있기는 해요. 뭐 한번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체중을 줄이시면 잘 유지해서 예쁜 몸을 유지하신 분들도 제법 있는데 실은 요요 현상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사람은 항상성이 있거든요. 제자리로 복귀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원시인부터 그랬대요. 내 몸이 좀 살이 빠지잖아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식욕이 증가를 한대요. 근데 그 식욕 억제해주는 약제들을 먹고 있다가 이게 해제가 됐잖아. 내 몸은 음식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제 요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요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요, 본인의 의지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식이와 운동요법을 얼만큼 병행해 줄 거냐가 나의 마지막 체중을 좌우하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건강하게 똑똑하게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심장 전문의들은 어떤 걸 추천을 할까? 궁금하시죠? 궁금한 거는 다음 시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눌러주세요. 네. 약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 먹으면 계속 빠지나요? 계속 빠지죠. 근데 이제 속도가 있어서요. 처음에 100에서 80이 빨리 왔어요. 근데 그 80이 바로 60이 가진 않죠. 80이 75가 돼서 75가 73이 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죠.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이런 네. 다이어트 약을 비만이어서 먹는 게 아니라 완전 말라지려고 먹으니까 이게 계속 먹으면 정말 30 몇 킬로까지 네, 네. 빠지는. 빠지죠. 안 먹으면 무조건 빠집니다. 근데 요즘 뼈말라라 그러죠. 대신에 뺄 수 있는 지방이 빠지고 나서는 자기 근육을 빼거든요. 에너지원을 근육에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근육부터 다 없어지고 진짜 뼈랑 살갗밖에 안 남는 거죠. 뼈말라를 위해서 이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이런 약물을 쓰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이고요.